안녕하십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교과목의 개요와 수업에 대해 충분히 안내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를 충분히 하셨는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는 지금으로서 많은 것들이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이전까지 진행될 이론과 함께 모금의 공모사업 안내 그리고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쯤이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할 때 들었던 어, 마음,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짚어 가다 보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의 역량을 좀 더 높여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듬어내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교과목과 저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해볼 거고, 수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소통할 건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보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잡이 저에 대한 소개, 교과목의 학습 목표도 한번 짚어보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하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욕구조사 방법과 이것을 실행할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습의 목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목 평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및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식 명칭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부분의 교과목이고요. 어, 그리고 수업 이메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김해 대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메일이라는 부분들을 숙지하시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메일이니까 꼭 기록해 두시고, 저번 학기에도 그러니까 메일을 혼동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조금 종종 있습니다. 교과목마다 메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혼동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좀 없었으면, 성적을 매기고 났는데 교재를 과제를 보냈다 라보다 한참 찾다가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않았던, 오리엔테이션한테 않았던 메일로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하고 부랴부랴 성적을 정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꼭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제출하실 때 주간, 주말만 확인하시고 그 안에 이름도 한번 작성해 주시고 내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개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그렇게 좀 질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팀명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작업 준비를 위해서 팀 소통을 위한 방법, 대면으로 하실 건지 구글이라든지 줌, 그리고 팀즈 여러 가지 형태인데 자율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하겠다라는 부분 의사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프로젝트 팀 구성은 최대 7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주간반은 6분, 그리고 주말반은 그러니까 66명 정도가 했어요. 그래서 최대 7명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고, 부분에서 보는 이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는 해보겠는데, 최대 7명을 최대한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5주차까지 구성을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팀명 선정 및 뭐 팀명도 같이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명단이 되면 팀장님이 저한테 메일로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들을 조금 양력을 부리면, 비영리 영역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하면서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어마을이 마을 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어마을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동김의 행복마을학교, 김해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 모금의 돌봄 강화 프로그램 선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뭐 두립골, 뭐 자작나무 해솔, 이런 부분들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보이 나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립골 해맑은 아이들의 집이 주축이 되어서 자작나무가 협력하는 기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좀 뭐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기관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뭐 사고로 폐차도 시키고, 어, 어,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을 갔다가 작년에 비 많이 올 때 차량이 침수되는 이런 부분에서, 침수돼서 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에러가 자꾸 발생해서 그러니까 기계 뭐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통학용 차량으로 운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공모사업에 제출을 해서 우연찮게 이제 작년에 레이 한 대 해솔이라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인도가 될 건데, 여기 또 레이 전기차가 한 대 자작나무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대를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내고 두 대를 다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간에도 뭐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부분에서 이걸 뭐 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역할이 또 하나가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 사목장으로서 역할도 가지고 있으니까, 월드비전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꿈꾸는 아이들을 공동 운영하면서 매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기, 5기, 7기인데 올해는 이제 5기, 7기 두 기의 기수를 하는데요. 아이들 1인당 평균 11만 원 정도가 매달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꿈을, 그러니까 비전, 직업, 진로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남 공동모금 아까 돌봄 사업원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사과나무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영리 활동 경력을 보면, 뭐 지푸라기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도 차량이 2003년도에 한 대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경주 지역아동센터의 역사 탐방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진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첫해 2022년 태백 영월에 조선과 현대사에서 단종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2023년에는 부산 김해 가야 역사라는 부분을 좀 토대로 하고 준비해서 선정돼서 진행을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때 태풍이 오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기해서 2024년 2월 달에 어, 어, 나머지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4년 8월에는 진주 사천 어령을 통해서 임진왜란의 역사들을 아이들한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서울 뭐 이런 부분을 둘러서 한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둘러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회 활동을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배분사업평가지원단에서 단장, 뭐 위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거의 11년 가까이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21년부터 오타가 조금 있네요. 2021년부터 1년 7월부터는 현재까지 외부평가위원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평가를 부분도 모금의 사업하고 공모 사업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컨설팅위원, 그리고 사회담법인 김해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소규모 한 저소득층이나 그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소규모 지원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7명 이내. 숫자가 보면, 6.6명 정도가 되어야 10팀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7명, 6명 이 정도의 선을 지켜주셔야 10개 팀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인원이 작아지면 힘듦과 동시에 팀워크나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해서 조금 이번에는 개별로 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도 없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팀 소통 방법 부분은 이제 최소 3회는 소통하는 구조들을 해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대면은 대면대로 뭐 줌이나 뭐 팀즈를 통해서 온라인 회의를 했으면 온라인 회의 했던 대로, 그리고 구글 문서 이런 것들에서 인터넷 공동 작업을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툴들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대면 직접 만나서 하는 거죠. 그러면 클로버 노트든 회의를 녹음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문서로 글로 이렇게 뭐 전환해서 저희들한테 메일로 제출해 주셔야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의 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보내실 때는 원본하고 요약본 파일을 같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줌 또는 팀즈 등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에 영상 녹화본과 요약 내용들, 그리고 구글 문서 및 뭐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원 참석한 부분의 메일을 다 초대해 놔놓고 저를 다시 초대해 주시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들을 직접 지켜보는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이제 제가 직접 다 10개 팀을 만들고 다 초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고 저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메일은 뭐 김해대랑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는 이번 학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교재보다 더 많은 파일, PDF 파일을 여러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요약해서 한글 파일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여러분한테 드리는 방식대로 해서 중간고사까지는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 그 내용들을 숙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PDF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이 실습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기간이 있는 반면에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를 실습을 가셨던 데 보면 아이들하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제시한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한테 짜갖고라고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갔을 때는 또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조금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학기에는 저한테 이제 실습 중간에 연락이 와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그러니까 운영했던 그 결과물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센터가 잘 운영된다는 결과물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이란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간단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관심 가는 분야일 수 있어요. 노인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동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뭐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여성, 뭐 이주 배경 다양한 형태의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좀 더 열악한, 더 눈이 가는 뭐 부모님의 이야기들이 조금 뭐 오버랩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어, 관심이 가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은 작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혼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함께 이것을 풀어나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심 가는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목적이 생기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단계의 작은 목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발현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전문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따온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목표는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을 뭐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욕구조사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이 만날 클라이언트, 소비자, 이용자 뭐 어떤 형태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클라이언트의 고민, 뭐 욕구에 대한 걸 파악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현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자기 표현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욕구조사 방법과 실행 과정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관찰입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관찰만 해서는 또 되는 게 아니겠죠. 관찰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래서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성을 위한 기본 지식. 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나갈 거다. 그리고 계획이 있었다면 평가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을 알고 효과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가 방법은 크게 그러니까 시험을 뭐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출석은 20% 그리고 중간고사 를 30% 정도로 반영할 거고요. 아까 앞에서 출석 같은 경우에는 4회 이상 결석을 하면 제가 뭐 점수를 드리려고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대면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팀 프로젝트가 한 40%의 부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프로그램 계획서가 작성하는 거, 양식은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발표 및 상호평가. 그리고 요번에는 개별적으로 1인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들은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활동이 원칙이다. 라는 부분들. 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취업을 하게 되거나, 뭐,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만 가지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죠.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쓴 계획서는 계속 좋게 보여요. 그래서 옆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평가 내용들을 좀 더 포함하겠다. 다른 교과목보다는 좀 더 높게 토론이나 참여도, 뭐 온 오프라인의 활동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아까 뭐 소통하는 공조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질의 응답이나 발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면, 프로그램의 정의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적인 활동인 거죠. 체계적이고 뭐 계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나 목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좀 구분하는 부분, 목적이 클까요? 목표가 클까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기도 많이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구분하는 거, 목적이 목표보다는 크죠. 목적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는 방법.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냥 뭐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에서를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인 실행 도구가 프로그램이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한 실천적인 접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의뢰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이 바닷가에 가서 놀고 싶다. 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뭐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뭐, 미련도 아니죠.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경험해보지 못한, 뭐, 그러니까 오로라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뭐 지금 현재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볼 기회가 있다면 뭐 가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뭐 시작을 했는데 안 될 거야, 나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계획서를 짜고 진행을 했는데 마이너스 결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고 새롭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하고요. 사회적 욕구 충족, 사회복지기관이나 뭐 시설에 있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구성으로서의 욕구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게 아까 여행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 현장에서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교과서 체험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공하기도 하죠. 개인,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좀 하나의 보아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도구로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목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